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나 혼자 산다. 1000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노인이 385만 명. 그래서 더 쓸쓸한 어버이날 5월 8일. 예전에는 어머니날이었었죠. 독거노인 월 평균 소득 157만 원, 가족과 사는 노인 가구의 절반 이하. 화려한 싱글보다는 우울한 말년, 노인 특화 1인 가구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 밑에 도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막대 그래프가 혼자 살고 있는 그 이제 나이별로 얼마나 되나 이겁니다. 맨 왼쪽이 60대, 70대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 빨간 그래프가 이렇게 제일 높습니다. 물론 30대, 50대, 20대, 40대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순식간에 사그라든 휴전의 꿈. 라파 주민들 인생 끝에 온 기분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관련 사진, 피난 행렬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군이 대피 명령을 내렸고 트럭, 당나귀 등을 타고 필사의 탈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호품 진입로, 라파 초토화된 가자지구 구호 활동이 붕괴가 된다. 라파가 가자지구의 남쪽 끝에 있는 곳이죠. 거기 이제 검문소를 공격을 하고 지금 점령을 해 들어갈 그런 임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민간인 강제 이주 명령, 전쟁 범죄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사법 리스크는 내가 풀겠다. 사법 리스크 내가 풀겠다. 이걸 어제 이제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조선일보가 분석을 한 겁니다. 디올백 이 문제는 수사에 협조를 하고 해병대원 특검은 조건부로 수용 뭐 이런 뜻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일 회견에서 의혹 적극 해명 전망 명품백 전향적 입장 표명 검토 해병대원 특검 여야가 합의하고 공수처 수사가 끝나야 받아들일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 이제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그런 이 뜻을 바탕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의 표결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런 고비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반복 수급 조장하는 무제한 실업급여 이걸 손질을 하겠다. 실업자 재취업 유도하는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당되는 분이 있을 거고 뭐 자녀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고 뭐 여러 이제 해당자가 사실은 적지 않이 있는데 이게 실업급여를 실업을 할 때마다 주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걸 좀 손보려고 했는데 이 아마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제대로 손질을 좀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가격이 급등한 김 11월 내야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터인데 지금 당장 제2의 사과 파동이 일어나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진은 이제 식료품 가게에서 김을 고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늘어나는 김 수출액 가파른 꺾은 선 돼 있고요. 그러나 김 생산량은 올해 1월, 2월, 3월까지는 꽤 됐는데 이달 들어서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1월에는 3,410만 속 뭐 3천만 대 속 생산량을 유지하다가 100만 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속이라는 이 단위는 김 100장을 한 속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요즘 아주 뜨겁게 화제 중심이 되고 있는 인물이죠. 퇴임을 넉 달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 그런데 원칙주의, 지금 사진에 이 사람입니다.
약속 대련인가 반기를 든 것인가. 제목이 꽤 자극적인데요. 약속 대련, 이른바 짜고 치는 뭐 고스톱, 이런 얘기도 시쳇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 대련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이 자기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그쪽과 뭔가가 교감이 오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무관하게 자기의 원칙주의를 바탕으로 반기를 든 것은 아닌지. 근데 이런 분석입니다. 제목에 비해서 기사가 그만큼 자극적이지는 않던데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은 나는 우리 검찰이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던 야권에서도 오히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각에서는 권력 수사 하나도 못한 건 치욕 아니냐, 검찰총장으로서 나중에 그 이름이 검찰 역사에 남을 텐데, 사실은 검사들은 이 부분에 매우 신경 쓰는 이제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검찰 역사에 제대로 된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이제 그런 검찰총장으로서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이것이 관건이다. 명품백 말고, 명품백은 물론이려니와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이 비선 특사, 비공식 특사, 이 논란 오늘까지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용산 물밑 라인 없었다, 이렇게 정식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두 사람, 함성득, 이명백 두 교수, 두 사람도 서로 간에 막약한 사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됐다면서 골프 회동까지 하자, 이런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라는 내용까지도 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불편한 인사는 인선 배제하겠다. 누구한테 불편? 이재명 대표한테 불편한 인사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든 뭐 총리든 그쪽에서는 배제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는 거죠.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채널을 통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준비한 것이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이재명 내일부터 7일간 병원 치료차 휴가를 간다. 치료만 받는 것 아니고요, 일부 뭐 시술도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있었던 피습 상처와는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 이 내용입니다. 병명, 증상, 치료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 5월 15일 그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그 다음 날 복귀를 하겠다.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 동안 일주일 동안 권한 대행을 맡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